이제 보통 강의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이라고 하는데, 이제, 매번 여러분들, 그리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나 경험이나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러면 얘기하시고, 아니면 자랑도 하셔도 되는 게, 이제 내가 이런 길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게 다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또, 오늘은 또 다르게 소수 오셔가지고, 길게, 뭐, 한 번 얘기할 때뭐 15분 뭐 좀 얘기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음, 이 분량을 채워야 되죠. 2시간 반 분량을 채워.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어. 동욱님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음, 들리시나요? 저요? 예, 예. 저는 깨달음이라는 거가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기 전에 마음 공부도 해보고 또 마음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빨리 얻기 위해서 명상도 시도 때도 없이 해보고 그다음에 어, 제일 무서웠던 게 두려움이었거든요. 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정화도 해본다고 해보고 근데 음, 그게 명상을 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김기태 선생님을 만났는데 김기태 선생님 모든 걸 다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오히려 예. 그 옛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기 전 단계로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뭔지 의미를 이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음. 진짜로 이제 돌아오시는 거네요.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로 뭔지 깨달음이 이제 뭔지 알 때는 이제 글로 가려고 한 거고,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불안을 없애고, 이제 아니면 그 좀 마음의 평안? 그건 보통 바라잖아요. 네,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 음. 네, 그게 이제 목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허구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 다 끊으라 하셔서 끊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네, 쉬운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제 원래 내가 자주 경험하는 감정을 돌아오셔면, 이제 그 깨달음이 단지 개념이 아니고 음, 자신의 실상으로 밝혀질 수 있는 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이제 계신 거. 예전에는 이제 문이 아니고 뭐 저기 엄한 데로 가려고 저기 하고 있는 음. 그 근데 이제 마음.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공부할 때는 끊임없이 이제 추구를 한 거잖아요. 그 음, 마음을 없애려고. 예, 그러니까는 어, 그 깨달음 경지에 오르면 뭐든지 자신감도 있고 뭐든지 남보다는 좀 이 두려움이라던가 뭐 이 불안 뭐 이런 거에서 좀 없어지고 항상 음, 표현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버리고 나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 전후의 차이가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두려움이 왔을 땐 아, 이게 두려움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 생각에 모든 게 그냥 이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두려움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차이인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 생각에 막 마음이 가 있다가 이제 그 두려움을 조금은 경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 계신. 아, 내가 불안해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공허하구나. 뭐 이런 거를 옛날에는 그거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뭐 밖으로 나가서 뭐 누구를 만난다던가 그거를 못 견디고 예, 누구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있다던가 뭐 이랬는데 음, 이제는 뭐 공허하면 아, 내가 지금 공허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 음,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음,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음. 그렇죠. 아까 제가 뭐 말한 것처럼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 조금씩 그대로 그걸 바꿔서 이제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핵심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네, 맞아요. 어, 그걸 아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네, 동의자. 뭐지? 그게 그대로 이제 만나가는 거죠. 이해하거나 아는 거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네, 실제로. 만나가는 거. 만나가는 거, 실제 경험 그대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 습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또 다음에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추구하는 계속 마음이 또 올라. 올라와요. 네. 그것도 정상이니까 그대로 음, 추구만 하는 마음도
내달리는 마음, 뭐 그런 게 나오더라도, 이제 다른 거는 그걸 피하진 않는 거죠, 점점점. 네, 맞아요. 얘는 피한 거죠, 계속. 네, 뭐 해야지, 뭐 이거 해야지. 방어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제 그 해피 기제가 이제 조금은 줄어들면서, 이제 독립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고, 거기서 필요한 거는 아까 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저나 뭐 기대쌤이나 뭐 이게 얘기를 하면 좋은 게, 일단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위안도 될 수도 있고, 괜찮다는 뭐 그런 거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살아내는 거는 각자의 몫이잖아요. 그 독립.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가 있다 이게 아니고 똑같거든요. 진짜로 똑같거든요. 저도 여전히 똑같이 그 길을 경험해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방법이 있진 않거든요. 네, 진심 어린 자기, 늘 회피했던 자기가 아닌 동욱님이 불안이라고 그랬었죠. 두려움을 진짜로 한번 경험해보자. 이걸 만나보자라는 마음을 조금 내서 이제 점점점 회피하고 그 뭐 머리로 알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실제 경험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게 더 올라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더 많이 올라오면. 이제 흔히 더 많이 올라오고 더 불안해하면 악화됐다 표현하는데 실제로 제 경험을 비춰보면 좋은 거예요. 그를 단식 표현하면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그 상처, 두려움이 치유가 되고 있는 거고 치유가 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더 만나도 괜찮거든요. 더 많이 올라와도 괜찮고. 적게 올라오길 바라지 말고, 많이 올라오든 적게 올라오든. 오히려 많이 올라오면 더 좋은 거죠. 더, 더 많이 올라온 만큼 뿌리 깊은 곳에서 더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더 이제 그냥 감정을 내가 아까 표현하신 안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관점에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안이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관점에서 이거 문제고, 더 많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건데, 내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고, 그 어릴 때 상처죠. 그 상처를 내가 진짜로 경험해보고 껴안아 보겠다는 마음이면, 정말로 또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잘 됐다. 이제야 올라왔구나. 나는 이제 널 외면하지 않으리라. 미안하다. 난 진짜 계속 회피하고 도망가고 했다. 그 마음이면, 좋은 거고, 그 진정한 이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아까 정화라고 표현하신 거죠. 정화를 하지 않아도 정화가 저절로 일어나는데, 저도 해봐서 하는데, 정화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의도성이 계산이, 거래거든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거래를 하는데, 거래하는 거는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의 어떤 내맡김이나 치유는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거래 나름대로 그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표현하신 게 참 좋은 게 그런 것들 좀 이제 점점 안 피하시는구나. 늘 피하시다가 이제 그것만 된 거예요. 첫 시작이 그렇게 계속 음, 얘기도 좀 감동도 되고 좋았어요. 그, 딱히 뭐 큰 의문은 없으시겠네요. 그렇게 막 그러면요, 이제 모르겠어요. 음, 음,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달 전? 한 달 반 전까지는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벗어나려고. 음,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 공부하기 전보다, 후가. 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 불교 쪽 얘기로 내려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 아예 그냥 내려놓으니까, 음, 오히려 지금은 그냥 모르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정말로 이제 그게 벗겨지니까 동님이 평소에 있는 그대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두려워하고 뭐가 잘 모르겠고 모르겠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 알고자 하지만은 저도 제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도 잘 모르겠고 그게 싫어서 좀 지혜롭고자 했는데 제가 뭐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도 몰라서, 저도 책도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모든 이유는 이잘 모르는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잠시도 잊기 싫은 거예요. 이제 계속 책을 저도 많이 읽었죠. 그래갖고. 근데 회피라고도 생각도 못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알게 된 게, 아, 내가 늘 날 피했구나. 이거를 잠시라도 잊기보다는 좋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많이 했구나라고 이제 했고, 그 기재쌤 표현처럼 그 이제 수행을 끊으라 그러면 보통은 또 계속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길은 좋아 보이긴 해도 계속된 목마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나 맞아요. 쉼 같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한 번뿐이었던 이런 인연에서 기회가 되면은 그 쉼이라는 건 그런 거는 쉼이 없고, 일단 이거는 쉼이 있어요. 어, 영청님도 아시죠? 쉼이 있는데 일부러 조용해진다 그게 아닌데 하여튼 자기가 알아요. 내면의 어떤 고요함, 편안함, 뭐 감정적으로는 좀 힘든 거 있더라도 이렇게 편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이제 동님이 진짜인 것으로 돌아오는 과정이구나. 그게 이제 기태쌤하고 인연이 돼서 맞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었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막 그 책 읽지 말고 수행하지 말라고. 음, 그때 제 마음이 진짜 힘들었죠. 오랫동안 해왔던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음, 의미가 이러고 가고, 아, 깨달음이 이제는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음. 동명상련이죠. 저도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명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요하게 명상은 처음에는 되게 편했어요. 좋았고, 명상이라는 게.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음, 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 같고, 음. 그게 숙제같이 나중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마음 보면은 뭔가 이루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루어야 되고 변화를 음, 시키려고 하는데 어, 변화는 안 되고. 변화는 안 되고 또 변화가 된다 해도 얼마 안 가지 얼마 안 음,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을 유지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음, 근데 진짜 고요함은 그래서 편하다고 하는데 진짜 고요하면 내가 잡생각을 엄청 하도 고요하고 잡생각 안 하면 안 한데도 좋고 진짜 고요한 거는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제 맨날 식상하다고 식상하다 말해도 돼요.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엄청 하든 엄청 안 하든 마치 이거 비유하면 바다처럼 자기의 실상이 파도라고만 동일시하고 있으면은 그 파도가 많이 치면 이제 잡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그러면 잡생각이 많아 하고 또 잡생각이 없으면 이제 고요해진 건데 이 표면적인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떠나서 바다 밑은 고요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저는 항상 그 강의 중에 얘기하는데 바다 밑이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그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 두려움, 불안, 벗어나려 했던. 그래서 거기 좀 있으면 시간은 좀 걸리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고요함은 파도가 아무리 쳐도 무너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정된 거고 개인의 어떤 의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고요함이거든. 바다처럼. 바다의 성질이 원래 고요함이잖아요. 바다 밑은 고요하잖아요. 밑에 잠수하면.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파도를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몸짓이 보통 명상이거든. 이게 보통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바다 표면에서 파도가 많이 치면 괴로워하고 파도가 안 치면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뭐 실험을 통해서든 이제 그런 인연을 통해서든 거기 있으라 아니면 그걸 만나라고 하는 게그 초점이 파도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그 경험을 하다 보면 그 파도 밑 그 바다가 감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원래 항상 고요했어요. 항상 고요하고 변치 않는 고요함. 그러면은 이제 생각의 유무는 어느 정도 제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바람에 뭐 이렇게 그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 비유가 잘 안 되네. 멋있게 다 비유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바다에 막 파도 친다 해도 바다가 무슨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생각이 일어난 것 자체. 그만큼 별거 아니다기 좀 그러고 하여튼 좀 작은 건데, 이제 그 작은 것과 동시에 되면은 이게 되게 커 보이잖아요. 이게 파도가 치면, 아, 괴로워.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저도 아는데, 이제 그 동님이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고요함이 아니고 시끄러움, 아니면 그 잡생각이 많이 일어남 속에 있으면 그 시끄러움 속에 그 무한한 고요함이 있거든. 정말로 고요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는. 그리고 그 착각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있어. 그, 내가 그냥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은 그것도 없으니까. 계속 또 뭐 고요하게 해야 되고, 그 계속 뭔가 가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근데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또 안도감도 있고 하니까. 음, 처음에 힘들더라도, 처음엔 좀 모르겠더라도, 어, 그게 훨씬 나아요. 그 고요함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막 움직이고, 막 잡생각하고 해도 지금 이 배경은 고요하거든요. 이게 실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착각이죠. 이 고요함은 머리의 고요함인데, 이거는 전체, 이 삶 자체가 고요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뭐 내 생각이 일어난 건 정말 아무것도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왜 내가 생각 그거 했나 이런 또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저도 내가 왜 이게 잡생각 없애려고 왜 이게 불가능한 짓을 했나 뭐 이런 그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이게 착각이구나.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명상을 해서 기태 선생님 만나기 전에 그거 했었거든요. 생각 없애기. 그 윗바사나를 통해서 생각 없애기 있거든요. 이게 한 7, 8년? 또 오랫동안 했었어요. 오래 하셨네. 그 뭐 걸어가면서도 하고 뭐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게 이게 가능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추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때 저한테 뭐 열심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랬고 하지 말고 수행도 다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그냥 집에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막 잡생각 막 올라오면서 막 두렵고 이러면 못 깨닫는데 하고 원래 하던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막그 붙잡으려는 마음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많이 들었던 게 내가 잘 모르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혼란스러우니까 깨달음이 뭔지 실상이 뭔지 뭐 무아가 뭔지 많은 걸 들었고 이해했지만 그 모든 게 마치 무너져 가는 거 내가 들었던 것도. 그러니까 정말로 난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PC방을 딱 걸어가면서 글을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 나는 있는 그대로 나로 살자. 잘 모르고, 헷갈리고, 조금 초라하고 찌질한 모습이 나지만, 이대로 살자 하면서, 그때 이제 글 적으면서 좀 울었거든요. 울면서, 음, 좀 서럽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러니까 남한테 좀 모질게 대하면 미안한 건데, 마치 내가 나한테 항상 모질게 대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회피하고, 피하고,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외면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명목을 통해서, 그건가 이룬다는 명목을 통해서 나를 막 안 보려고. 넌 아니야. 막 이렇게. 그게 보이니까 미안한 마음에 이제 눈물이 많이 나고, 기태 선생님이 이제 많이 위로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정말로 잘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그거면 된다. 그 말을 아직도 기억. 그거면 된다. 그 마음이면 된다. 저한테 그랬 제가 글을 딱 적었을 때, 그 마음이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 어, 제 진심이 이제 돌아온 거죠. 깨달음이 아닌 있는 그대로 나 자신으로. 그 두려움에 떠는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아까 이제 오늘 강의도 그런 거, 그 마음이면 되거든요. 맞아. 예, 정말로. 그러면 시작은 작아도 끝은 정해져 있어요. 음, 거의 따놓은 당상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 삶이 이끌어 가거든요. 그 길로. 그래서 아까 영청님 얘기 들었을 때도 그 느꼈지만 삶이 많은 것을 또 올라오게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을 이제 뿌리 깊은 데부터 낫게 하려고 계속 올려오는 거. 그러니까 음, 한 명이라도 그렇게 눈을 뜨시면 엄청 좋은 게 많은 존재가 도움도 되고 우리는 이제 분리된 각각의 개인이기도 하지만 또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욱님의 걸어가는 그 경험의 진동이 모든 존재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한 걸음 걸어도. 그 돌아온 그 발자취 하나가, 저의 그 돌이킴 하나가
기태쌤의 돌이킴 하나가 이제 모든 많은 이제 인연들을 깨어나게 해주시고, 저도 포함되지만, 저의 돌이킴 하나, 동욱님의 돌이킴 하나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많은 진동, 울림을 주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래, 나도 저랬지. 나도 돌이켜볼까라는 마음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진 않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돌이키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여기는 이제 다 좀 돌이키시고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 좀 베테랑도 계시고 한데, 근데 이제 동욱님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베테랑 동욱님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게 참 좋았어요. 그 마음이라고 해요. 동욱님이 가지는 그 마음이 참 순수하시고 좀 진심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들으시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분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저도, 저도 순수한. 아, 뚜터님, 뭐 괜찮으신가요? 목이 아픈데 어, 들리세요? 목소리 되게 잘 들려요. 아, 오늘 너무 강의가 감사해서 저 오늘 아침에 울면서 그냥 중도 포기했거든요. 나 모르겠고 그냥 내 한 몸 건사하고 살련다. 음, 그냥 부모님이랑 의절을 했고 그러면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서 목이 갔어요. 어,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꼬박 아팠거든요. 음, 음, 아프니까 약 먹고 자고 먹고 자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뭐 실험처럼 돼버린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실험처럼. 음, 여하튼 그냥 어느 날 그냥 오늘 그냥 아침에 눈 뜨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중도 포기한 느낌. 음, 다 같이 으쌰으쌰 가자 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으니까 나는 못 해먹겠다. 음. 그러니까 항상 바탕자리 찾으려고 했거든요. 아, 뭐 사물이 뭐 그러니까 약간 뭐 이게 허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하는데 모르겠고 내가 느끼는 건 아직까지 나는 나고 그러니까 아닐 때도 있지만 내 몸이 나라고 믿을 때도 있고 그냥 음, 그래서 아까 전에 왜 도덕경 모임에서 뒤처지더라도 나는 그냥 나로 살겠다고 아까 강의 시간에 그랬었잖아요. 음, 그런 것도 그렇고 방금도 그렇고 그냥 나는 못하겠다. 그냥 너무 아픈데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로서 계속 먹고 음식을 하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끊임없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도 몸이 움직여서. 어, 근데 그냥 그렇게 살려고 예전에는 뭘 하면 나를 본다는 이유로 나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그 쇼핑을 하면서 큰 돈을 쓴다던가 뭐 하면은 내가 그럴 때마다 하면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잠깐 멈칫하고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저 밑에는 어떤 목표 깨달음을 위한 게 있었더라고요. 맞아. 너무 서럽더라고요. 십수년 그렇게 살았구나. 그냥 얘 한 번 먹고 재우고 음,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어차피 지금 백수니까 자고 싶으면 많이 자라고 하고 먹고 싶으면 막 엄마가 막 살찐다고 많이 못 먹게 있거든. 음, 많이 먹을 거고 몸은 아픈데 또 일은 계속 벌리는 거는 매실청 담근다고 항아리까지 샀어요. 마늘 10kg 사고 매실 5kg 사고 양파 10kg 사고 아픈데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막 지르는 것도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를까 하면서 나를 돌이켜보고 했을 거거든요. 음, 아씨, 모르겠다고 이제 막, 아씨, 그냥 할 거라고. 음, 아침 9시 눈 뜨자마자 그냥 마트 가서 아저 집밖에 냉장고에 꽉꽉 차 있는데 뭘 또 샀어. 음, 쇼핑하고, 응, 밥 먹고. 저 중도 포기했어요. 그냥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반가워서. 음. 저는 듣는데 좋아요. 그리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족쇄잖아요. 아니면 뭔가 강박처럼 나도 모르게 달려있는 뭐 관찰이나 지켜본다. 아니면 나를 만난다는 명목하에 또 자기도 그러는 경우 목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참 그게 좋 좋은 게 아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힘 빠지고 아이 몰라.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가 중강이잖아요. 아, 나 마음 공부 싫어. 이제 막 중강의 뭐 이런 거 안 들어. 그래도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이 일상에서 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정과 자비가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꼭 마음 공부라고 뭐 참여를 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에서 거기에 넘어서 그렇게 자기를 경험해 가고 만나가는 거는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이기 때문에 어, 딱히 뭐가 배울 건 없잖아요.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살아가되 그 대신 이제 뭐 자기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요구하고 의도해서 그냥 뭐 목표가 아닌 일상에서 자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겁나게 힘든데 혼자 살면 좀 뭐 시간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좀 힘든데 그런 자신을 좀 보듬어주면서 가는 거 그게 이제 뭐 굳이 깨달음이니 모임이니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아까 토토님도 마음 공부 이런 게 하다 보면 저도 그건 좀 있었거든요. 뭐라 해야 되지?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뭐 소도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도덕경 갔을 때 저는 소속감을 잘 못 느끼고 막 이게 내가 여기 소속돼 있다 이게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참 그게 좀 저는 안타까워. 뭐 오랫동안 모임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하는데 내가 요 모임에 한 소속돼 있다. 뭐 이런 게 좀 없으니까 제 스스로도 좀 문제가 있나 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음 공부에 관심이 멀어질 때도 걱정을 했던 게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이 길을 그러니까 뭐 선사들도 그 말 비슷하게 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길을 가는 건 쉬운데 뭐 가다가 중도 포기 아까 표현 것처럼 중도에 뭐 다시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저도 옛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깨어난 후에도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저는 제 상태를 그렇게 봤거든요. 나 나름 뭐 때문에 왜 마음 공부를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가진 상으로서는 근데 관심이 안 가고 제가 관심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사는 거밖에 없었어요. 특히 먹고 사는 거. 내가 이제 요리 그때 관심 있을 때 요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서 빨리 밥을 해 먹고 뭐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가지 뭐 강의나 책이나 뭐 이렇게 관심이 안 가서 그리고 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뭐 제가 착각한 거지만 이제 그런 옛날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공부는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 깨달음 후에 공부, 뭐 공부 이렇게 표현하는가. 내가 만약에 여기 안 속해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냥 여기서 멈추더라도 살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그때 보통 그럴 때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해야 되는 게 좀 내가 안 하고 내가 생각해도 상대로 안 가니까. 그런 상이 좀 있었죠. 깨달은 후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말, 아니면 깨어난 후에 공부, 그때부터 시작이다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후에 시작이다 했는데, 막 게임을 하지, 막 오락하지, 집에 가면 뭐, 들부르 자지, 뭐, 유튜브 보고 막 웃고 막 노래 듣지. 이거- 이게, 이러면 안 되나, 이게 계속 마음속에 한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되어 있는 모습이 원래 그랬고, 또 성향도 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편하진 않던데요, 처음부터.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공부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공부를 막 하면 좀 그게 부자연스러워요, 저는. 그때 제가 느끼기.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왔는데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해도 안 되고 저 와닿는 게 많이 없고 그랬고,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끌린 거는 그냥 밥 해 먹고 누워서 쉬고 음악 듣고 이게 저한테 끌렸거든. 이상하게 깨달은 강의를 안 들려요. 막 들으려 해도. 기태 선생님도 듣고 좀 한 10분 듣고 말고 왜 그러나 그랬는데, 그때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끌린 게 뭐 그때 음악, 오락, 게임이었고,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산책도 갑자기 하면서 산책하면서 저기 야경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 야경이 가지는 어떤 그 맑음과 빛감, 이게 너무 멋있어서 한때는 그 야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 근처 밤에 그 분위기,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그거가 좋으니까 이제 그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항상 좀 끌리는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저거 좀 끌리네. 그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설사 내가 이렇게 되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흔히 표현하는 뭐 길을 돌아간다 이러더라도 돌아가도 괜찮다. 뭐 쉬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지, 빨리 뭔가 가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뭔가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존중해 줄래라는 마음으로, 그게 합리화라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그것도 배워가는 거니까요. 이게 합리화하거나 뭐 방어 기제일 수도 있잖아요. 날 방어 기제도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의 마음을 먹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감에 있어서 이게 옳고 그름이 좀 떨어져 나가고, 그냥 내가 지금 끌리는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요새 좀 제 마음이 좀 변했는지 이제 공부에 조금 관심이 생겨요. 이런 강의도 남의 것도 막 듣고 하는데,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4, 5년 동안은 또 관심이 많이 없었다가 최근에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일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토커님도 이제 뭐 지금 중도 포기했다는 게 제가 듣기로는 맨날 하는 소리라서 또 식상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기가 들은 게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 자기 자신으로 좀 더 살아가겠다는 말로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게 토토님 눈에는 이제 뭔가 있었겠죠, 목표가. 그게 뭐 깨달음이든 아니면 아까 그 참나의 발견, 뭐 그런 걸 이제 의도가 좀 빠지니까 성공이죠.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죠. 그, 뭐 무한한 마음 그것 발견하려고 이제 이렇게 알고 알아채고 하는데, 우리 그게 포기가 되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좀 성공하신 건데 더 좋은 건데, 이제 좀 마음적으로는 아니죠. 씨, 내 눈에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 안 해도 되거든요.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상생활을 이제 살아가면서 힘겨움 아니면 뭐 우는 것 그냥 울면 되는데 거기다가 막 내가 울고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 덧붙이는 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굳이 그거 이제 포기하신 거 맞죠? 맞나? 네? 제가 잘못 네, 이해할 수도 있나?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뭐 이런 거. 지금 내가 뭐 공허함을 도망갔구나. 뭐 뭔지 알 것. 항상 그게 있었거든. 뭘 그러니까 늘 외로움에 꽂혀 있었으니까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도 안 봤거든요. 뭔가 나 음. 혼자 있는 걸 도망치는 느낌이라서 혼자 있어야지, 있어봐야지 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쇼핑하는 것, 뭐 돈을 많이 지른다든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내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여기다 여기다 하고 뭐 때문에 그랬구나 알아차리인 거, 이 마음 의도 이유를 나도 모르게 찾고 있었던 게 늘 그게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걸 그 예전에 이월 글 쓸 때도 좀 그러신 거 있었지 않나요? 항상 뭐 때문에 그렇구나, 뭐 때문에 음. 그렇구나를 알아차렸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딱 붙어 있으니까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지. 그게 나를 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나를 보는 건 음.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을 보는 건 줄 알고, 내가 이걸 하면서도, 내가 이래서 지금 이러고 있네. 아, 외롭네. 공허함.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구나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이 오르니까.
이제 나는 그게 나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문득 보니까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네, 음, 그거 포기한 거 그냥 그거조차 회피더라고요. 맞아. 예. 그거를 그러니까 어, 오늘 안 거예요. 내가 십수년 동안 내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알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죠. 맞죠. 그냥 막말로 쇼핑 지르면 되는데 그 지르는 걸 싫으니까 이건 아니야라고 하니까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안 해야지. 뭘 하려면 항상 내가 외로움에서 도망쳤네. 또 이러네. 또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이유가 붙었어요. 생각이 붙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짓거리지 어떻게 해놓겠다. 그냥 음. 그냥 멋대로 그냥 뭐, 잠 많이 자면 낮잠도 안 잤거든요. 뭔가 게으른 것 같고. 아, 그래서 뭐, 잠 오면 잘 거고, 밥 뭐 두 그릇, 세 그릇도 먹을 거고, 쇼핑하고 싶으면 막 반찬 있는데도 또 지르고 해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토토님이 수행자로서의 그게 좀 있었네요. 수행자?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강박적으로 있었어요. 혼자 있지 못한다는 게 되게 음, 강박적으로 십수년 동안 스스로를 올감했어요. 음, 그러니까 외로움을 혼자 여여하게 있는 삶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받으려고 하면 외로움, 혼자 고독을, 그러니까 남한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은 나가 너무나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고독하게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항상 고독 속에서도 항상 나 혼자 아무렇지 않게 있고 싶으니까 이제 뭐 다른 거 빠지는 거, 남들 말하는 유희, 유흥 이런 것도 안 하고 혼자 항상 혼자 있고 툭하면 혼자 있는 보통 싫어. 저도 그건 있었는 게 저는 실험상이라고 해죠. 실험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이렇게 실험하고 난 후에는 좀 혼자 이렇게 한 달 동안,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주 동안 그거와 그런 거에 집착도 안 했으면 하는데 또 집착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게 뭔가 또 합리화인가 뭐 또 이러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 이제 또 실험하신 분들이 자기가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겪는 게 그 실험상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 실험했던 그 상태를 유지하는 느낌? 그러니까 뭘 끊잖아요. 깨달음을 끊고 뭐 전화하지 마라, 핸드폰 보지 마라고 하면 이제 그 상이 딱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그 혼자 살 수 있는 당당함?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 의지하지 않는 이런 사람, 뭔가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상이 생기니까 뭔가 의지하면 이제 잘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저도 막 혼란스럽고 고민했는데 답을 뭐 알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똑같아서 이게 맞나? 이거 뭐 의지하면 안 되는데 나 실험 때는 그래도 좀 의지 안 한 것 같은데 요새 더 의지하네 뭐 이런 그런 거 좀 우리가 가는 도덕경 모임에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마 토토님도 그런 고민도 엄청 많이 하셨고 그러려고 애를 썼던 게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의지 안 하고 누구에게도 혼자 잘 있어야 되고 그것도 저는 하나의 어떤 자기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 저도 성공한 게 아니고 저도 실패한 거죠. 의지 안 해야지 한 적도 많거든요. 특히 예전 글을 이제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제가 당황했던 거는 4, 5년 전에 이제 막 그렇게 내 나름 당당해지고 뭐 좀 혼자 홀로 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집착과 의지하는 게 또 엄청 강해졌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야동이었고 오락이었고 그러니까 중독됐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 상하고 안 맞죠. 나는 혼자 이 게임도 안 해도 심심하지도 않고 뭐 저런 거 안 봐도 외롭지도 않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늘 끊임없이 집착하는 나만 보이고 의지하는 나가 보이고 그 도덕경 사이트가 항상 댓글 확인하는 쟤를 보니까 댓글이 많이 달렸나 적게 달렸나 그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나라에서 막 괴로워 이러고 그러니까 음 근데 또 그때 마음은 답은 내가 모르겠지만 만나 가리라는 마음을 먹었어. 그러니까 첫 한두 드라마 자책감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러던데 또 나라는 사람 이럴 수밖에 없네 하면서 만나 가자 해서 그게 합리화인지 변명인지 뭐 회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계속 집착하는 거를 되게 힘들거든요. 그 힘듦을 그냥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게임 결제도 얘기 많이 했고 게임 결제하지 말아야지 하고 뭐 야동 보지 말아야지 하면 보고 또 근데 참 웃긴 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별로 이제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항상 만나고 만나는데 어느 순간 별로 그거 보고 싶은 욕구가 저절로 안 일어날 땐 또 안 보더라고. 욕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게임도 뭐 하다가 욕구 일어날 때는 또 안 일어날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의지대로 당당한 사람으로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데 왜 또 이거 갖고 내가 저 판단을 했구나 하는 건 보이더라고. 그 상이 저도 의지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 중에 상위 제가 하나 있었는데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심심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어떤 걸 안 해도 안 심심해.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무료함도 없고 막 이 사는 존재 자체가 재미야 뭐 이런 이런 상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들은 건데 가만히 있어 재밌어 뭐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더라고요. 뭐 그냥 똑같이 뭐 심심하고 이런데 그런 상이 하여튼 어디서 들었어요. 뭐 혼자 있어도 하여튼 괜찮고 한 달 내내 혼자 있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던데 항상 우리가 눈에 실패가 그 상을 깨주거든요. 아, 내 눈에 실패야. 그 삶이 야, 너가 지금 모르게 너도 집착하고 있는 상이 있고 그걸 유지하고 이루려고 하는데 그걸 실제하지 않는다고 계속 치는데 이제 반대로 실상에서 이겨내려고 하면 못 이기고 누가 표현하는데 아, 졌다 이러면 그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걸 보는 눈이 바뀌면서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조금씩 알는데 그 판단이 어떤 상이 아니면 자기가 가진 어떤 이미지나 기준이 지금 자신을 본 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이거가 좋고 이건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저도 또수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정말로 똑같거든요. 지금 의지 막 당당하고 이러고 그냥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에서 편의점 가면 예전에 저희가 그런 모습을 제가 싫어했던 게 이제 토토님을 만나서 편의점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이미지로 어서 오셨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살갑게 막 이랬는데 제가 지금도 이게 만나면은 잠깐 당황해요. 왜 왔지? 막 이런 표정. 왜 왔지?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 그러니까 막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래도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눈도 막 이렇게 가끔 계속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끔 이제 눈 보고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고 신경을 써요. 막 이렇게 그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관계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뭐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나한테는 문제였고 특히 첫인사를 잘 못하고 어색해하는 걸 제가 문제 많이 삼아서 좀, 나도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는데, 항상 저는 인사가 좀 어색하고, 당황하고, 중간에 항상 당황을 해요. 특히 오랜만에 마주치거나, 갑자기 뭐 만남이 있거나, 약속을 해도, 그냥 누구 만나기로 해도, 딱 처음 만날 때 좀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로 보고 막, 그리고 내가 보는 뭐, 솔직히 말하면 기태사님이나 그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데, 제 눈에는.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이러면서 나도 자연스러워지고 싶다 했는데 그 자연스러워지는 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제 안에 있는 어떤 겁도 아직도 있고 소심함, 흔히 낯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낯을 좀 가리니까 아무리 뭐 오래 보더라도 오랜만에 만나면 좀 낯을 가리고 근데 그 문제로 삼으니까는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막좀 그걸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오늘 천인사 못했네. 아까처럼. 아까 계속 그걸 이제 수행이라 천인사 못했네. 천인사 못했네. 근데 이제 그거를 경험하기로 하고, 그래, 이제 그 목표죠.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거 생각 안 하니까, 지금 그거 인식 자체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판단이 없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한지도 잘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첫인사를 어떻게 하든 뭐 자연스럽게 한 게 옛날에 엄청 중요한 것 때는 이 구분이 돼가지고 첫인사 못했네. 그래 한 번 더 첫인사 못했네. 이게 이제 아까 방금 떨어져 나가면 이제 첫인사 못했네 잘했네 그게 뭐 기억을 안 하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이제 표현상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관찰한다 아니면 경험한다 면모가에
너무 거기에다가 판단으로 돼 있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 인사 못했네 하다가 그냥 만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저항이 덜하나 뭔 그건 이유는 모르겠는데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거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첫인상을 못했네 아니면 말을 내가 버벅이네 안 버벅이네 이런 것도 처음에는 저도 의도성을 가지고 좀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뭐 어떤 걸 할 때 뭐 두려움이 많네 경험하네 뭐 이러다가 만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려움이 많네 적네 이 구분을 이제 제가 저절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판단도 안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말하면 알게 되고 너 이제 두려워하는 거 그거 항상 네가 관심 있던 거 그거 관심 없냐 이러면 뭐 이게 좀 그러고 그러니까 토토님이 포기한 게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그런 또 습관이 올라서 판단하더라도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조차도 그게 자연스럽게 붙더라고요. 또 제가 저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배워왔고 이 마음 공부도 했었고 하니까 저도 그런 강박이 항상 있고 지금은 많이 약해졌는데 또 약해지고 내가 든 생각이 뭐냐면 옛날처럼 또 해야 되지 않나 의구심도 들거든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너무 이거 좀 이 구분을 안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제가 글을 적었던 의도긴 한데 우리는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병상련의 마음이고 그런 것들이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다른 사람한테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면 그런 것들이 극복해야 될 장애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아닌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나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이제 내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런 토토님 힘들게 했던 판단조차도 저는 그것도 좋고 지금 그 포기한 그 상태도 오히려 더 좋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토토님이 힘들게 했지만 어, 근데 그걸 하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대로 또 하라 그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포기가 된 거니까 잘 된 거고 그걸 한 자신조차도 저는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내가 하고 싶어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계속 아까 들으면서 그냥 원래 배웠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하여튼 뭐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거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또 그렇지 안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안 했을 거니까. 어, 들으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오랜 기간 토토님을 알아서 그 힘겨움과 그걸 좀 더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저도 같은 인간으로서 제가 참 싫고 막 좀 안 돼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좀 안 돼 보이고. 항상 낙오하고 뒤처지는 것 같다는 아까 그 표현도 저도 좀 그랬고. 그런 두려움도 많았고. 그런 왜 모임 사람들은 10년을 하고 막 2년 뒤에 떠나고 이런 게 항상 부러웠어. 2년 뒤에 진짜로 하산해서 이제 안 나오시고 하는데 저는 뭔가 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뭐 이러니까 항상 매달려 있고 이 모임에도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도 있어 갖고 괴롭고 근데 이제 위안이 됐던 거는 골짜기가 깊으면 물이 깊다는 그 질의응답에 나온 표현을 전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픔이 깊고 이 기간이 긴 만큼 좀 더 뭐 내 자신을 더 만나라는 메시지 기회인가 보다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위로도 받고 그래서 토토님 글 보고도 위로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시고 문제가 많다고 여기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거를 이제 판단을 지금은 하진 않지만 못하고 있어요 하면 저는 그런 게 되게 위로가 받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저도 위로받고 나랑 똑같구나 이 생각 항상 들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생각에 용기도 나고 해서 그리고 잘한다 그러면은 좀 부러워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잘한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뭐 깨달았다 이런 상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런 건 요새는 이제 그런 걸 좀 치는 경우도 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좀 부러워했었죠. 아, 저 사람은 참 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막. 근데 안 됨이란 것도 이제 없다는 건 아니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내가 부러워한 거조차도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고 나는 안 된 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만들어 놓은 상에 제가 이제 저도 믿고 있을 때는 부러워하고 나는 좀 못나 보이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항상 부러워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지 모르지만, 뭐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어떤 거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게 맞고 틀리고의 관심보다는, 그냥 만남 자체의 관심. 이게 뭐 합리화를 하든, 투사를 하든, 억압을 하든, 저항을 하든, 이것도 만남 자체의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제 의문도 잘 안 들고, 어떤 말을 자주 하는 게, 일단 내 마음이 그러니까, 뭐가 오든 만나겠다는 마음이니까. 그때는 목적도 없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 자체. 그러니까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이룬다는 마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남만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죠. 진짜로. 깨달음이든, 뭐, 무한한 존재가 되는 거든, 마음 공부의 끝이 뭐든. 저도 포기한 거고, 이상하게 그렇게 포기했는데도 뭐 어떻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예. 나는 포기했는데 삶이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는 안 된다. 정말로. 나 그 당시에는 제가 엄청 개인적으로 저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뭐, 그리고 포기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포기해도 올라오니까, 저절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받아들인다 이게 점점 사라지더라고. 그때 저도 포기 막 하다가 받아들임이 왜 나는 잘 안 되나 이러고, 분노에 대한 받아들임도 안 되고 말이니까, 그때 막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였냐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왜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같고, 나는 왠지 뭘 해도 뭔가 저항감이 항상 있더라고요. 못 받아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산만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드네요. 그때가 꽤 오래됐었어요. 한 6년, 7년 돼도, 주변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때 뭐, 기태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저 사람 잘하고 있네 이랬지만, 저도 또 그 당시에 고민이 있어. 이게 막 확 받아들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찔끔찔끔 그냥. 뭐 만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하여튼 저항감이 항상 많이 느껴지니까, 이게 뭔가, 나 오랫동안 했는데도, 그리고 항상 방법을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잘 모르겠다, 그냥 만난다, 이러고, 그러니까 뭔가 설명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의구심?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정말로 약간 그 불확실성과 의심이 많이 드니까,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설사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뭐 좀 돌아가거나 저항을 해서 이제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거든. 또 아니면 상이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생기더라도, 좀 그냥 만나가자. 뭐,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은 제 마음을 보면, 그래도 목표에 대한 그 희망이란 게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좀 10년 뒤에는 그 희망이 그거였죠. 예, 사회적으로도 좀 괜찮은 느낌. 이 정도. 뭐 대단한 사람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보다 인간관계 잘한다 정도, 보통 사람들이 지혜 있다는 정도는 뭐 그 정도는 기대되잖아. 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거조차도 못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6년이 지나도 올라오고 7년 계속 올라오고 뭐 좀 만났다 싶으면 또 올라오니까 나는 뭐 끊임없이 올라오네 이래갖고 나름 열심히 만났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나도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때 이제 저 자신을 엄청 개인적인 정체성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뭐 무아 이래 들어도 솔직히 잘 몰랐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눈 떴다 그러면 무아 그러면 공감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나 느껴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막 혼란이죠 또. 혼란이 오고, 좀 말 못할 고민이죠. 이제 주변에서 정말 얘기해봐 이러면 양심의 가책도 조금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속을 모르니까 막 그러지. 나도 지금 나름 그런 뭔가 불안전한데 계속 나한테 뭐 물어보고 말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가, 이제 그런, 항상 이제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는 좀 길어지면 이게 뭐 그냥 그 마음이었어요. 설사 그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안 되든 뭐 되든 선택은 항상 지금 되어 있는 나 자신이, 그게 이제 저항감이 있는, 뭔가 못 받아들이는 느낌의 나를 계속 경험해 보자라고 계속 경험하고, 항상 의심도 많이 들고 해도 이게 맞는지 확실한지 계속 그렇게 가자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토토님처럼 그래도 포기죠. 포기인데 미세하게 남아있던 어떤 기대감인데, 그게 아마 제가 이야기한 포기가 되고 또 다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조차도. 근데 항상 그런 기대감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도 무난하게 살겠지. 평범한 감정 상태. 근데 이제 지금도 저도 그런데 보통 감정적으로 문제 없다는 평범한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우울감도 있고, 어, 수치심도 있고, 아직. 그 다음에 두려움도 긴장도 좀 많이, 옛날보단 좀 적었는데 많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문제 없으면 긴장도 안 하시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 정도가 내가 약간 기대하는 거였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상하게 긴장은 많이 해요. 어제도 이렇게 손님도 많이 와서 긴장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원했던 그거와는 거리가 멀죠. 네. 그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는 편안함, 그런 거는 있으니까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목표잖아요, 보통. 우리는 목표를 좋게 보는데 이제 이 걸음을 걷는 데 있어서 목표는 보통 요구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 대라 저렇게 되라, 자기를 좀 쪼고 막 이러는데,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어, 그건 쉼이나 편안함이 있죠. 그 대신 뭐 이룬 건 없잖아요. 근데 쉼, 편안함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포기가 될수록 그 목표가 포기가 되고, 여기 토토님이 포기가 되고 영청님은 많이 올라오신다 그러고, 제 눈에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낫기 위해서 포기가 되는구나, 이런 이해가 좀 돼요. 아마 우리 기태 선생님도 그거를 원해서 저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뭐야, 깨달음 보통 포기시키잖아요. 내가 본 선생님은 깨달음 포기시켜요, 항상. 그리고 발을 자른다 그러는 거. 정말, 처음에는 좀 잔인한 표현인데, 근데 제가 발을 잘라버리고, 예. 그럼 뭐 그게 싫은 사람도 있으면 이제 안 맞는 거지만, 저는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마음을 내가 생각해놓은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뭐 내가 통제하고 이럴 수도 없고, 한 번 뭐 그렇게 깨달음을 또 이렇게 강렬한 체험을 하면, 그거를 끊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중독도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못 이룬 사람들, 아무것도 처음에 없는 사람들은 안 좋게 보면 아, 나는 저는 시험도 안 했네라고 생각해요. 좋게 보면은 중독되지 않는 확률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경험한 게 별로 저도 그랬고, 딱히 극적인 어떤 뭐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뭐 중독되거나 집착하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만나갈 수 있는 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옛날에 뭐 분한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밋밋하고 뭔가 이룬 것도 없고 또 게으르다고 표현하신 그분한테 되게 좋은 환경이다. 좋다. 게으른 성향이 좋다고. 그러니까 어, 부지런하면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다가 이것저것 다 주워 듣고 상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게으르면 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농담이기도 하고 진담이기도 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성향하고 좀 많이 끌리는 건가 봐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다들 저랑 같이 지내는 동생이나 보면 다 문제가 많아요. 게으르고 뭐 좀 폭력적인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도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애들 와서 막,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맨날 저보고 일반화의 오류를 많이 범한다고 하는데 너랑 나랑 다 똑같고 인간 마음 다 비슷하다, 이 말을 듣기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건 약간 공감을 안 해주고 뭐 인간 마음 다 비슷하다 이렇게 나는 말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내가 공감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데,
특별한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나는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자기를 규정짓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노 조절 장애 정도는 아니다. 뭐 그냥 내가 볼 때 네가 그 정도는 아니다. 뭐 분노 조절 장애냐 무슨 그냥 분노가 많고 어렸을 때 그 맨날 억압받고 화 막 맞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 모임도 얘기하거든요. 뭐 가끔 강의 중에 들으신 뭐 분노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도 있던데 너도 아마 같은 거니까 그거 막 저항하거나 고치려고 하기 말고 만나가라. 근데 이제 만나가라 이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거든요. 이제 우리는 익숙한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라 이러면 뭐지? 막 이렇게 토토님 얘기하다가 많이 길어져. 너무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너무 많이 했네. 음. 정준님 이제 좀 네, 한번 요즘 별로 물어볼 게 좀 없어졌다 그럴까?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좀 편안하다가 또 막 안 좋다가 또 괜찮다가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있고 뭐 또 요즘 특별히 좀 더 심해진 거는 아까 정마님 강의 들으면서 아 좋다 그리고 좀 다 이제 귀에 들린다 음,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좀 많았으면 지금은 그래도 좀 귀에 들린다. 그러고 '아 이것은 좋은 말이네.' 막 이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딱 듣고 나면. 음, 이따가 말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또 까먹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사실 여기 지금 온 여기 절도 3월 달에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날씨가 좀 추웠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절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새벽 4시 반에 하고 저녁 때 6시쯤에 아침 저녁으로 2번 그 범종을 울려요. 정말 커다란 종이죠. 그걸 그렇게 33번 뭐 이렇게 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소리도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그 추운 새벽에 맨날 나가서 들었거든요, 3일 동안. 근데 이제 3 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여기를 또 한번 왔는데 그 종소리 들으려고 왔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늦잠 자고 일어나지도 않고 날씨도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다 다르구나. 다 변하는 거고 똑같은 거 하나도 없고 뭐 느낌도 다 바뀌고 한동안은 막 음악 들으러 다니기도 하고 한동안은 또 저도 명상도 했었어요. 작년 가을부터 한 6개월 정도 명상하다가 그냥 조금 해이해지다가 언젠간 이거 아니라는 선생님 말씀이나 이제 다른 분들의 말씀이 이제 좀 와닿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내가 막 열심히 할 때는 안 와닿다가 이제는 와닿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만둬도 너무 편한 거예요. 어느 뭐가 뭐가 순간에는. 뭐가 와닿는다고요? 어떤 구체적? 명상 안 해도 된다. 아, 명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음. 막 처음 이제 알게 되고 하게 되고 이럴 때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고 왜 하지 그래도 마. 그래도 난 해봐야지. 이런 약간 음. 오기나 뭐 반항심 비슷한 그런 게 더 컸는데 이게 딱 시간이 지나게 되고 해이해지고 이제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네. 느낌이 오네. 이러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음. 김기태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저 6개월 동안 명상했었는데 이제 안 해요." 그랬더니 그제서 "다시 해도 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래야 된다가 하나도 없고 어 한때 좋았어도 늘 좋은 거 아니고 다 변하고 이번에 여기 와서 또 범종 소리 들으면서 범종 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범종이 어디가 깨졌나?'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하고 너무 다르네.' 근데 제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많은 변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 음. '많은 게 항상 변하는구나.'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했고 음. 여기 이제 혼자 오면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거든요. 같이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만난 사람 다르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만약 이런 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예전보다 제가 좀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이렇게 말하는 순간 또 불편함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조금 알겠고 음. 뭐 괜찮다는 게 뭔지 조금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괜찮다는 거.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어때도 괜찮다는 거. 음, 예전에는 편안하고 좋은 거 뭐 이런 것만 괜찮은 줄 알았다면 불편한 것도 힘든 것도 괜찮다는 거 조금씩 이제 그게 그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참 오랫동안 깨달음에 관한 책들을 읽었거든요. 뭔지도 모르면서 방법도 모르면서 그런 책들을 엄청나게 읽었는데 저도 그게 도망이었을 수 있고 회피였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책은 가끔 읽어요. 음, 책은 가끔 읽고 강의도 뭐 그런 거 찾아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래도 그냥 편안해진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음. 꼭 마음 공부라 그래서 어때야 된다가 아니고 편안하게 자기 인생의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또 좀 더 하면은 뭐 깊게 들어가신 분도 있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선택의 문제지 막 자연스러운 문제? 내가 이제 편해진 대로 즐기지. 또 저나 뭐 저 경주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거기서 뭐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또 마음을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네. 그러면서 너무 편한데 이래갖고 근데 웃긴 게 아까 좋은 표현하신 게 늘 변하잖아요. 내가 막 뭘 더 해야 되지 않나 안 해도 또 변하더라고요. 너무 편했다가 또 어떤 게 닥쳐오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또 그것도 겪어가면서 지평이 좀 넓어지는 느낌. 아까 표현을 계속 괜찮다. 라는 표현을 이제 좀 알겠다라고 표현하신 게 그 예전에는 그냥 아는 거였다가 괜찮아 이런 느낌인데 진짜로 이제 스스로가 허용하는 그 경험적인 암 그러는 이것도 괜찮다. 그 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괜찮다. 같은 표현인데도 괜찮다. 그냥 괜찮다 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로 그냥 괜찮다.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변화 속에서 음, 경험하신 거를 이제 뭔가 편안하게 들리는 괜찮다.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달라진 것 좀 네, 있어요. 또 뭐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갈등 관계 이런 게 생기거나 불편함이 생기면 내 마음을 바꿔서 편안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제가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예, 음, 저 사람이 A를 원하는데 나는 B를 원해. 그러면, 나도 A를 원해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스스로를 편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그리고 처음에는 그거를 모르고 난 저 사람한테 좋게 맞춰주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편해지려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음, 그걸 또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좀 덜하게 된다 그럴까? 불편하면 그냥 불편하다고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잘 풀리고, 음, 어, 더 서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요즘에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적인 면에서 조금은 이제 다르게 하시네요. 옛날에는 편하게 고치고 예, 예.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 어떤 뿌리도 있으신 것 같고 이제 아까 괜찮다는 표현은 전 다시 하고 싶은 게 그 우리는 이제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안 괜찮고 이러다가 그게 하나씩 안 괜찮으면 괜찮아지고 막 그걸 이제 만나가는 거. 그게 이제 양쪽을 다 만나간다 표현한 거. 이 신신령 뭐 핵심 구절이란 첫 번째 구절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지도는 무난이다 뭐 유용 간택하라. 간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좋고 나쁘고 막 이거 안 괜찮고 이거 괜찮고 그게 이제 다 경험상 괜찮다 만나가는 거. 그럼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다 괜찮다라는 어떤 이해랄까? 뭐 그게 있다도 없다도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안 괜찮은 게 괜찮은 거도 경험해가고 만나가고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하다가 불안은 그냥 불안한 감정인데 이게 나쁜 감정, 뭐 이게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그러면 남는 거는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평범한 건강한 우리 사회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뭐로서 살아가는 건데 이상하게 그런 거보다는 깨달음에 대한 어떤 보통 다 상이 있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뭔가 이제 기태 선생님이 옛날에 애틋하게 얘기했던 게 다르지 않다. 그게 나는 그냥 입 바른 소리인 줄 알았어요. 뭐 정말 이거는 뭐 다 차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입 바른 소리고 이 사람이 참 뭐 그래도 저분 나는 뭐 다르겠지 되는데 그냥 그 가감 없이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뭔가 위로로 얘기해 주신 건가 하고 그 기대를 항상 했었죠. 달라지는 기대. 그리고 경주 씨는 이제 좀 그렇게 변화 속에서 만나가지만, 저도 옛날 제 마음, 뭐, 변화를 싫어했죠. 되게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 좋아하고, 이제 내가 보기 안 좋은 상태가 유지되면, 또 이제 뭐 수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뭐 혼자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감정이 좀 그러면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도 많고, 막, 사람 있으면 이제 감정 만나기 좀 불편하니까, 갈등이나 있으면, 혼자서 또 그 갈등을 만나보기도 한 적도 있고 하니까. 음. 그런 뭔 얘기하다 그건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이 참 좋다 그리고 다른 지금 들으신 분이나 다른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정말 다거든요 뭐 그게 깨달음이란 그 용어 쓰면 뭔가 이루어야 되지만 괜찮다는 표현은 안 괜찮은 것도 괜찮다 그 표현이 참 좋은 게 그게 저도 또 우리가 만나가는 데 있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굳이 수행이라고 이름 안 붙여도 저는 그거 맞다 그게 전부인데 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좋은 표현 같고 경준이의 경험이 그 울림이 좀 있으니까 이제 이제 들으면서 이제 다르게 들으신 분도 도움이 되시겠다. 막 그걸 받아들임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거나 이러면 또 이런 식의 표현이 와닿을 수도 있거든. 그냥 그래 나는 왜 이거 안 괜찮은 거는 싫어하고 뭐 이랬지? 막 이러면서. 되게 좋은 게, 그, 선생님이나 기태 선생님이나 정만님이나 뭐 그런 체험 없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안도감? 그런 걸 음, 주는 것 같아요. 먼저 음, 가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것도 괜찮다. 그게 되게 좋아요. 음. 맞아요. 체험에 대해서도 뭐 아까 강의 중에서도 얘기했고 네. 음. 뭔가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게 나만 정상이 아닌가? 나가 문제가 있나 이건데 그 분리감? 내가 문제 있다는 생각을 좀 조금은 이제 완화시켜주고 치유시켜주는 느낌 저도 기태 선생님한테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 그리고 꼭 기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막 고민하던 문제를 어떤 사람이 나도 그거 있어 이러면 좀 안도감을 들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걸 힘들어하는데 이제 우리는 공부나 이런 모임이 좋은 게 그걸 좀 분리감을 좀 치유시켜주는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우리는 별개의 존재라는 거를 우리 동명상련의 마음 아니면 그 동일성을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는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안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죠. 특별함에서 어떤 평범화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안심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기대선생님한테 많이 받았고 많이 모임에 나오신 분들이 가끔 괴로워하면서 문제 얘기하면 저는 좋아했었거든요. 나도 저거 있었는데 이런 고맙다는 생각 말을 표현은 못했지만 그런 고민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좋았어요. 힘들어하거나 맞아요. 포토님도 그랬고 경유님도 그랬고 숙경님도 이제 가끔 얘기하시는 거고 저거 내가 겪은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거. 동질감, 동일성 이런 거. 근데 자연을 이제 마음껏 즐기시니까 시간이 좀 이제 5시밖에 안 됐네. 좀 이따 30분에 5시 반 어디 되면 가신다고요? 음. 저녁 먹어야죠. 밥 공양 먹어야지. 시간이 딱, 예,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네, 편하게 얘기하시다가 딱 네, 시간 되고 그냥 가시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정님 가셨는데 내가 인사를 못했네. 저기 시간 때문에 아마 이제 나가신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또 오시면. 그러니까 모임을 제가 하면서 참 좋았던 게 뭐 자주 얘기하지만 그거였어요.
뭔가 내가 가진 어떤 있는 그대로 상태를 저는 문제로 보고 있었는데 그 모임이 가진 어떤 분위기 그리고 기태사님이 가진 어떤 이해 경험이 너가 가진 그 문제는 있는 그대로다. 항상 뭐 실판에다 그래프 그리시고 애틋하게 나로 가에서 뭐 나에서 가로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 10년 넘게 그 같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라고. 근데 그 같은 얘기가 이제 제가 가진 분별이죠. 좋은 나, 나쁜 나, 됐나, 안 됐나, 이거를 이제 오랜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나도 그 분별을 가지고 있던 분별이 녹아내리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되고, 단지 강의만 들은 것도 좋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제 살아갈 때 또 살아내려고 했고, 이제 나 자신을 더 이상 판단하거나, 뭐 분별을 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만나가자 해서 쭉 만나갔다고. 두 가지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강인이 이제 그런 제가 가진 판단을 녹이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해는 안 되지만 참여를 많이 계속 했던 게 저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정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기분 나쁜데 가도 기분이 좀 편해진 편해진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편하네. 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기 편하네. 근데 사회로 나가면 또 위로는 많이 못 받으니까 뭐 괜찮다는 말도 잘 못 듣고 하니까 항상 또 가고 싶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또 가려고. 그 마음을 보면 저도 사랑받으려고. 나 자신의 좀 괜찮다는 말 좀 듣고 싶어서. 난 내 스스로가 괜찮은 것 같지 않다고 항상 들어왔는데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랑을 좀 갈구하는 마음이 다 있어. 어릴 때부터 막 그 결핍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원한 건 깨달음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인데 어쩌다 보니 그게 깨달음으로 간 거죠. 우리의 결핍된 그 마음이 어떻게 깨달음을 채우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결핍된 그 마음을 깨달음을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결핍된 마음을 껴안음으로써 치유하면 이제 깨달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미래에 깨달을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본 거죠. 깨달음만 있으면 이 결핍감과 구속감과 외로움이 다 사라지겠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지 껴안는 거를 몰랐으니까 또 안 껴안고 안 만나겠죠. 만나고 껴안으면 되고 그 껴안고 만나는 데는 목표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 손이 그냥 이렇게 껴안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 근데 우리는 그 깨달음으로 그거를 이렇게 문대서 뭐 결핍을 없애야지 뭐 이러는데 그게 큰 착각? 그 깨달음의 용어 자체를 내가 볼 때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하도 그러면 또 깨달음이 뭔가 따로 어딘가 있나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굳이 나는 깨달음 뭐 그런 거는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생각. 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쓴 사람들도 뭐 그런 생각하고 쓴 건 아니지만 굳이 써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 하면 이거는 무슨 명사적으로 지칭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로서 느껴지질 않고 이게 살아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이쪽의 표현이 좀 더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깨달음, 참나 이러면 뭔가 명사적인 건 목표성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성향이 있는데 이런 자기 자신을 만나세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실천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실상으로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나세요는 뭔가 이루는 목표는 아니고 아 내가 이걸 삶에서 살아내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개념, 참나, 뭐 영원 뭐 이런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정말로 그런 명사적인 표현들. 왜냐면 그런 것들은 뭔지 모르게 목표 같고 이뤄야 될 것 같고 지금 내 감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난 아직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전부로 만나는 거 아까 강의 제목처럼 자기 자신을 만나는 그 용기 안 괜찮은 것도 만나고 괜찮은 것도 만나고 자기 자신의 양쪽을 다 만나는 게 그게 그 이름 하여 나중에 뭐 깨달음을 붙이든 뭐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주님 얘기할 때 그래 괜찮다는 표현도 그게 다 포함돼 있구나라는 표현에 양변을 다 껴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그러면은 그 이원성이랄까 이게 막이 해체가 되면서 그 참나니 뭐 영원하니 그건 이제 거창하게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지면 아니면 이게 또 이러면 또 이게 또 벗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좀 그런데 이런 한계가 사라지거나 뭐 하여튼 약해지면 아
정만이든 뭐 옛날 어떤 사람도 얘기한 게 그렇게 대단한 게 뭐 엄청난 걸 얘기한 건 아니구나. 항상 내가 알고 있던 거고 이미 나의 실상과 가까웠던 걸 얘기하는구나 이러면서 또 배워가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용어는 이제 머릿속에서 굳이 안 해도 돼. 저번에 내가 뭐 그 제목들 다 얻을 깨달음이 없다 하는데 그러면 더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안 써도 될 텐데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도 그게 좀 공부하면 깨달음하고 뭐 그런 거 좀 마음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꼭 마음이란 용어도 안 써도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 느낀, 감정도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럼 뭔가 그렇게 이름 붙이면 좀 그런 게 또 생각, 느낀, 감정에 대한 그런 게 굳이 마음이라고 이름 안 붙여도 그렇게 몰라도 그러니까 아까 동님 표현도 그렇고 토tem 표현도 그렇게 잘 몰라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굳이 그렇게 안 붙여도 돼요. 붙여도 붙여도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 나 이거에 대해 정의를 잘 못 내리겠어 하고 굳이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알거나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음, 생각, 느낀, 감정을 마음으로 안 붙여도 되는 게 예전에 제가 고민했던 게 요 책에서는 마음을 생각, 느낀, 감정으로 얘기하고 요 책에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무한한 걸 또 마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전 단순해서 그런가? 이 마음을 도대체 뭐가 마음이고 또 에고도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용어가 막 헷갈린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데 그냥 또 그러다 굳이 마음 모르겠다. 뭐 그냥 내가 만나는 게 다서 생각, 느낀, 감정을 이제 보통 마음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제 식대로 표현인데 이제 나는 그때 모르지만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큰 마음, 뭐 무한한 마음은 그냥 나는 참나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생각, 느낀, 감정은 그냥 마음. 그러니까 책 읽을 때 안 헷갈리려고 그렇게 스스로 정해놨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임의적인 거라서 그런 용어가 가지는 어떤 헷갈림이나 그런 거가 만약에 내가 헷갈리고 모르겠다라면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용어를 쓴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막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엄청난 사실이라기보다는 편의성에 의해서 붙인 모든 이름들이거든요. 참나, 깨달음, 신, 부처, 이런 거 다 편의성에 의해서 붙인 거니까. 그런 용어들에 의해서, 이게 다 다른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여기선 요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하고, 다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 용어에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괜히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는데 제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제가 경험했던 걸 자주 얘기해서 제가 헷갈린 건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강의 쭉 오래 했잖아요. 어떤 게 어려웠다, 어떤 게 어려웠다. 그 중에서 이제 와닿으신 분도 있고, 아, 난 원래 저런 거 당연히, 당연히 뭐 저거 왜 헷갈리지? 이런 사람도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럼 저걸 왜 헷갈려? 그랬는데. 굉장히 작은 거에도 걸려 넘어지는 그런 저 자신을 다 얘기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어렵고 아, 내가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해 뭐 이러고 자기 스스로를 좀 나는 뭐 이런 공부하고 안 되나 보다는 좌절에 빠지신 분들한테는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이러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저런 걸로 고민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야 저런 것도 고민해? 나랑 똑같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음. 아, 예, 숙경님. 숙경님 얘기를 안 하셔갖고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 예. 아니, 지금 정마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 에고하고 마음이잖아요. 아, 전 그 예, 에고란 말을 작년 6월 달부터 마음 공부하면서 그때 처음 들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헷갈려요. 근데 더 알고 싶은 마음도 한편으로 드는데 그럼 또 책을 봐야 되고 막 음, 머리를 또 뭘 외워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유, 그냥 근데 또 모임이나 어디 그 도덕경 거기 가면 그 에고 이런 거를 딱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약간 부럽긴 부럽더라고요. 아, 그래. 저렇게 명료하게 딱 얘기를 하네. 어, 아, 나도 좀 더 책을 좀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냥 있자. 어, 지금 정만 씨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뭐 신앙적으로는 아닌데 그런 공부를 좀 할까 뭐
반야신경과 금강경을 더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음, 헷갈리는데 지금 외우려고 생각만 했지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러면서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가끔씩. 왜요? 너무, 너무 몰라서요? 그런 너무 몰라서? 그런 걸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음. 한때 그런 말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고 음, 이제 여기 줌에 지금 2달 만에 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2달 동안 많은 이 감정적인 것, 뭐, 이렇게 많은 일이 많았는데, 기억이 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음, 없는데, 오늘, 요즘에도 진행형이지, 뭐, 근데, 오늘 딱 그 불안한 마음이 왔거든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뭐, 누구를, 음, 그, 뭐, 이렇게 선물은 아니고, 선물 세트는 아닌데, 그걸 음, 누가 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줄까? 생각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근데 그래서 내가 어머 또 그냥 불안한 마음이 왔구나라기보다도 불안과 두려움 요즘에 계속 그게 올라와요. 계속 음, 순간순간 올라오고 근데 오늘도 올라왔는데 그 밑바탕에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음, 근데 이제는 전에 같았으면 벌써 갖다 줬을 거예요. 예, 내 감정이 어떤지 모르고.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순간, 이거 좀 줄까? 내가 가서 뭘 좀 할까? 하는 동시에 또 불안함 확 올라오면 그 밑바탕에는 인정받고 싶고 잘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음,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멈추자, 그냥. 여기서 멈추고. 근데 불안한 마음은 또 계속, 한동안 또 계속 있어요. 음, 그 상태로. 그래서 근데 그런 상태가 싫지는 않아요. 요즘에 음. 계속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냥 누구한테 막, 선물 준 거예요? 이웃한테? 신랑. 신랑분한테 드린 데, 아니, 신랑이 아니라 아, 다른 사람, 말하긴, 말하긴, 먹고, 걔 눈치 없이, 다 들리겠다. 안 돼요. 하여튼, 근데 그, 그 사람들이 그냥, 그냥 팍팍 쳐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 뭐, 이렇게 뭐, 강의나 이런 데 다른 데 들으면 그 사람들이 원인이 아니지만, 저한테 이렇게 또 제가 올라올 수 있는 저번 시간에 정마님이 한번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파도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뭐 바람이 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치는 거잖아요. 제 뭐, 여러 가지, 감정도 제 감정도 제가 뭐 그냥 옆에서 막 올라오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음, 요즘에는 두려움, 두려, 두려운데 또 제 흉을 볼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며칠 전에 저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딱 만나고 나오는데, 제 흉을 볼까 봐 순간적으로 그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고개를 막 흔들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없었어. 그렇게, 이렇게 내 흉을 보지 않을까? 이런 내 뒷담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은 올라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전에는 아니 그래 뭐 내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그 요즘에 그 상대자들은 아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하면 두려워요 그냥 음, 두렵고
내가 아유, 잘 벌려고 계속 그러고 있구나. 어떤 멍하네 지금 갑자기 그냥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 확 올라왔어요. 네? 보통은 이게 만나고 지나면 뒷담화 깔 수도 있고 저 사람 날 싫어할 것 같다는 이미지도 남아있고 이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만들어내시나요? 막 그렇게. 근데 가끔씩 그런 적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요번에는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훅 올라오는데 그러니까는 두려움하고 짬뽕이 된 것 같아요. 그 두려움, 내 얘기를 하면 어쩌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공포가 그냥 딱 왔어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또 뭐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특별히 알았다 뭐 이런 건 없고, 근데 또 순간순간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같이 있어주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살면서 두려움이나 뭐 이렇게 뻔 그냥 나의 올라오는 감정들을 내가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뭐 만나는 방법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근데 뭐 정마님도 가끔씩 얘기하시지만 그 좀 안아준다 그래야 되나? 내가 끝까지 얘를 안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엔 항상 그래. 두려움과 같이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얘를 버리지 말자 이제는. 음, 그렇게 마음이 또 들어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네. 내가 음, 진실되게 그냥 그런 뭐 여러 가지 마음이지만 그냥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내가 다 음, 피하지 말고 감싸자. 음, 너무 그 마음이 확 와요. 그 미안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고 계속 모르게 그냥 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살았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은 게 아까 원래 예전에는 막 뒤에서 앞에서 까든 말든 요게 가진 어떤 그게 벗겨지면서 두려움이 더 많이 올라오시고 참 그 뭐 강의 중에도 얘기한 마음이지만 정말 나 자신을 버리지 말자는 그 마음은 그 진심이 정말 그게 거기에 목표나 깨달음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있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외면해왔고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이런 내가 싫어서 그렇게 했던 거는 이중으로서 이제 잣대를 맞은 게 이제 아까 숙경님도 이해가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고 내가 왜 그랬을까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힘들더라도 그거를 진심으로 만나보자는 그 마음이 그게 진짜로 정말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그게 전부고 그 마음이 숙경님의 그 여러 가지 요인이나 인연을 통해서 숙경님이 그 치유나 그 상처를 만나가는 과정을 이끌어 갈 거니까 구체적인 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마치 이게 정해진 것처럼 인연이 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저절로 자기가 자기를 더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은 그 마음이 마치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붕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가는 건가 마는 건가 해도 자기도 모르게 길을 걷거나 아니면 차를 비유하면 차를 가는 거라서 그 시동을 보통 안 거니까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든 저는 이제 말을 통해서든 좀 그렇게 돌이켜라라고 표현하는 게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알고 나니까 되게 단순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이 의도가 하나는 뭔가 이뤄내고 바꾸고 고치고 했다가 이제는 의도가 이제 껴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늘 외면했던 내 자신한테 미안하고 이 마음이면 그 상처가 녹아내리고 이제 그렇죠. 이제 얘기 들으면서 저도 조금 울컥하는데 저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 좀 느껴지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이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제 예전에 가진 판단과 해석이 아닌 이제 우리 속견님에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마음이 이제
그 예전에 해석을 따라가서 뭐 아까 표현하신 게 그거죠. 뭐 뒤에서 가든 앞에서 가든 뭐 그거였는데 뭐 그런 거 이제 아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 걔가 그 말을 계속 했던. 아 이렇게 하면 안 만나죠. 그거 이제 그거 하지 마시고 뭐 항상 두세 번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인데 이제 그거는 프로그램이고 입력된 거고 어디서 들은 거 이제 그걸로 자기를 아 하고 넘어가고 뭐 그러니까 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아 저거 좀 만났으면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그 막이 이제 하나 그걸 이제 하나씩 사라진다고 보면 이제 해석되고 설명되고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아픈 나 아니면 힘들었던 나 그 나를 만났으면 하는 말 이제 그런 거 말고 관념적인 거 말고 이렇게 뭐 이게 말 붙여서 그렇지 좀 들으면서 참 감동받았다라는 말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걱정 안 하셔도 이제 힘드시거나 뭐 그 만나는 과정 중에 많이 오시면 여기나 이제 실제 오프라인 가셔도 이제 하소연도 하시고 하면 되니까 또 풀 거 풀고 이런 시동을 좀 거신 것 같아서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좀.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게 내면아이라고 하는데 저도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최근에도 가끔 올라오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인사가 얘기한 건데 이게 인사를 못한 어색한 것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거든요. 일부러 안 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인사했을 때 안 받아줄까 봐 겁나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최근에도 좀 주말인가 특정 사람한테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편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 중에 뭐 나한테 약간 잔소리한 사람 인사를 못 하죠. 그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러니까 그 사람들 인사를 안 해. 이렇게 으쓱해서 되게 불편해. 그럼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서로. 보면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또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니까 못 본 척 하는 거. 못본 척. 되게 이게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길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나 너무 못 봤다 나 너무 못 봤다 하면서 막 음료수 먹고 막 이랬거든. 경주님 오늘 즐거웠고 다음 달에 봬요. 음, 음, 그게 이제 제 안에 보면 거부나 뭐 그런 거 좀 두려워하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만나고 있는데 특히 인사할 때 많이 드러나고 어, 좀 사람들의 표정에 좀 민감하고 저는 항상 좀 저를 비난하진 않아도 뭐 좀 표정이 무표정이면 좀 그것도 두려워하고 긴장하더라고요. 대화하다가 이제 딱 무표정이다 그럼 내가 재미가 없나? 뭐 이렇게 긴장하더라고. 아니면 내가 말을 잘못하나? 그리고 아까 숙경님처럼 제가 화를 내고 좀 짜증을 낼 때는 집에 갈 때 그런 걱정 많이 해요. 이제 막 누구랑 얘기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짜증내면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질 때 딱 가면서 저는 그런 마음 많이 들더라고. 좀 더 마무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좋게. 그런 마음 계속 막 혼자 그렇게 막 상상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마무리 짓지? 막 이러다가 자고 일어나면 이제 잊혀지는데 뭔가 그렇게 화내고 끝낸 상황이나 짜증내고 끝낸 상황이 우리 드라마로 치면 해피엔딩이 아니니까 좀 찝찝한 느낌으로 항상 집으로 가곤 했거든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가서 내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더 변명하고 싶고, 나 원래 너한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다, 뭐, 그런 마음도 들고. 좀 찝찝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뭐 좀 있으니까. 숙경님은 이제 비난하지 않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런 찝찝한 마음에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있으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하겠지 했는데 가면 그 사람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놀라고 좀 나는 되게 저 사람한테 좀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별로 그걸 생각 안 하네 이러고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 나는 또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초점이 저 사람과의 이제 가 있을 때도 저도 좀 있거든요. 저 사람 뭐 이러다가 언제 맞다 내가 왜 또 저 사람의 반응만 봤지 또 그럴 때도 최근에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수행이 부족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이 다양성과 변화 아까 경주님이 나가셨죠 표현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 중에 뭐 이렇게 나 자신 치열하게 많았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대로 일상에서 제가 살아가진 않더라고요. 치열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투사, 특히 투사죠. 저 새끼 문제, 저 사람 문제다. 이 투사도 많이 투사도 막 하다가 그래, 투사하네 하면서 좀 의도적으로 좀 정신 차리면 또, 또 경험하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게 시행착오라는데, 그러면서 하나씩 만나가는. 저 같은 경우는 투사는 좀 많이 하다가, 원망 투사? 이게 반사적으로 팍 바로 나오더라고. 너 때문에 너가 문제야, 이렇게 했다가, 남 탓이라 그러죠. 남 탓하고 이런.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게 상이 있어서 받아들임에 대한 상이 좀 저도 많았을 때는 투사는 받아들임이 허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투사하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저도 옛날에 받아들임에 대한 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투사가 없는 받아들임 이런 것처럼 아니면 원망 없는 받아들임 아니면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남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이건 잘못된 거. 이렇게 그런 나름의 받아들임에 대한 상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요새는 그게 좀 많이 없어서 그게 다 막 그런 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 투사 잘 안 했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더 투사를 많이 하길래 내가 투사에 대한 어떤 억압이나 이게 있었구나 이 생각 많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가진 오랜 개념은 한 7, 8년 정도까지는 투사하지 말고 이런 표현도 많이 했거든. 투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근데 내가 아직 기억하는 게 어느 순간에 기대쌤이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중강이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막 그런 상이 저도 있었는데 투사도 괜찮고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그게 도움이 돼. 그냥 투사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뭔가 회피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또 이상하다 이러고 그냥 또 넘어갔죠. 근데 안도는 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막 투사 많이 한다고 생각도 안 할 때라서 언젠간 나도 하면 괜찮겠다는 거지 했는데 이제 나중에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되잖아. 이제 그게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도움이 되더라고. 내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소소하게 하고 좀 많이 나가시고 지금 이제 세 분. 근데 토토님이나 동욱님, 숙경님이든 아무나 또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시면 저는 시간 좀 괜찮거든요. 오늘 딱히 뭐가 없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하시고 정말 저 편한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녹화를 좀 안 하고 하고 싶어 하면 지금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또 개인적인 얘기 하셔도 돼요. 우리가 방송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또 나간다 이러면 또 예. 예? 안 들리는데? 어? 끄라고요? 아니, 녹화 안 되는 거예요? 녹화하지 말까요? 네.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은 네네. 멘트를 하고 이게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편하게 또 한번 얘기하면 되는 게 녹화는 지금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3시 반, 2시간 정도 됐거든요. 2시간 정도니까. 분량 뽑았어요. 2시간이니까 끝나고 이제 편하게 좀 더 얘기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또 상황이 이렇게 아주 소수니까 이제 녹화를 또 이것저것 또 억지로 또 얘기하세요 이러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얘기 하려면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트하고 이제 녹화는 안 하고 이제 얘기하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이제 오늘 또 다른 분위기에서 동욱님도 처음 오셔갖고 참 좋은데 이제 동욱님은 서울 오프라인에 이제 나오셔갖고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도 나가시고 여기 또 이제 여유 되시면 참여하셔서 좀 더 이제 그 살아온 얘기들이나 경험한 것들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저희가 전체 제가 원했던 어떤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표현하면 깨달음이나 준비된 마음이 아닌 준비되지 않는 완전하지 않는 그 완전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출발하고 걸어가자. 그 완전하지 않음이 완전함의 걸음이거든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모든 걸음이 그 완전한 걸음. 불안은 불안으로서의 완전한 걸음이고 조금 자기가 좀 힘듦은 힘듦으로서 완전한 걸음인데 우리는 그걸 불완전한 걸음이라고 판단하고 뭔가를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리고 많은 상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혼란이 있더라도 우리가 반대로 또 희망적인 거는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이제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영감도 주고 공명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진 그 어려운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그런 또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는 또 다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으니까 이런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에 서로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니까 나의 걸음이 모두의 걸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제 길 위에 서 있다는 자신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 그 배경이었다는 것을 그 전체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좀 더 깨닫게 되고 좀 더 삶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몸이라 생각하면 언제나 이 몸의 육체의 죽음 아니면 자기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아닌 그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살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올라온 두려움 만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애틋하게 한 시간 한 두 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또 오시면 그때 한번 또 뵙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녹화 끝낼게요.